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효정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 다른 층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무한군수 등 간부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대낮에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해 군수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야생동물을 먹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올해 첫날인 지난 1일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피해자는 창업을 앞두고 변을 당했습니다. 꿈과 함께 목숨까지 잃어버린 사연 취재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생산직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경력직이 아닌 생산직 신입사원 공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효정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층과 다른 건물에 있는 환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병원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환자 가운데 확진자는 54명으로 모두 본관 2층과 1층에서만 나왔는데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본관 3층과 공간이 분리돼 있는 신관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본관 4개 층, 신관 5개 층으로 된 이 병원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층은 70여 명이 입원한 신관 3층뿐입니다. 추가로 발생된 환자는 본관 3층 그리고 신관 2층에서 한 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병원 전체로 감염이 확산된 이유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 종사자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경미화원이 병원이 코호트 격리되기 전 업무를 위해 본관층 전체를 다녔고 거동이 가능한 입원 환자가 본관과 신관을 교차해서 드나든 것을 토대로 이들을 통해 확산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병원 건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다시 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들을 병원 내에서 분산시켜 밀집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나흘 만에 440여 명의 환자 직원 중 74명이 집단 감염된 가운데 다른 층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미 요양병원 내부에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게 퍼진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전담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양 환자의 특성상 시설과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효정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무려 5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광주 전남 지역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경북과 충남 등 전국 각지의 의료시설로 분산해서 이송 조치됐습니다. 주로 중수본에서 확보한 병상은 세종, 남원, 대전 보훈, 천안의료원, 칠곡 경북대, 김천의료원, 경북 영주 적십자병원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의 기준이 더 까다롭고 인력도 4배 이상 더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른 지역 병원으로 후송 조치된 것입니다.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해아림 요양병원은 확진자 수용 가능 시기가 하루 더 늦춰졌습니다. 광주시는 병원 내 방역시설 보안 공사와 기존 환자 전원 조치를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 120여 개의 요양 전담 병상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정요양병원 내 환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위험도가 최저 수준인 음성 환자를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확보한 코로나 치료용 병상 가운데 50% 이상이 잔여 병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데다 고령인 요양병원 환자를 전담할 병상은 빠르게 채워지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또다시 눈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도 약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앞으로도 눈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 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도 내내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모레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광주 전남의 최고 20cm,
5cm,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 가량입니다. 언제 어떤 지역에서 눈이 집중되는지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과 함께 강한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6도에 가까운 기온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날은 점차 추워져서 금요일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눈과 함께 추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무안군수와 부군수 등 공직자들이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대낮에 술판을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가 서면으로 사과했지만 AI 방역 현장을 다녀온 뒤 청둥 오리탕을 먹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비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 군수와 부군수 등 공직자 8명이 단체로 대낮 술판을 벌였던 보고요리 전문점. 보거와 아귀, 병어, 낙지 등 메뉴판은 수산물 일색입니다. 5인 이상 식당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한 방역 지침을 어기고 12명분 단체 예약을 했던 공무원은 보거탕을 주문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복 시켰습니다. 복으로 시켰습니다. 하지만 군수와 부군수가 먹은 건 보거탕이 아니었습니다. 메뉴에 없는 청둥오리탕을 겨울 한철 계절 음식으로 파는 건 공공연한 비밀. 군수와 부군수 점심상에는 보거탕에는 쓰이지 않는 두부가 들어간 음식이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두부탕이었는데? 두부탕이요? 네. 물고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오리였을까? 사육 청둥오리를 썼다면 거래 증빙이 있어야 하고 자연산 청둥오리를 몰래 식재료로 썼다면 야생동물 밀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더욱이 AI 방역 현장을 다녀온 뒤 선택한 음식으로도 부적절합니다. 음식값도 이상합니다. 공무원들이 현금으로 계산했다는 식사값은 14만 4천 원. 1인분에 18,000원인 보거탕 8인분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보거탕이 아닌데도 보거탕 값으로 계산하고 무엇보다 술값이 빠져있는 금액입니다. 더욱이 식당에서는 보거탕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까지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 어설픈 말 맞추기란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꼴뚜기 무침하고 전어하고 감튀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한 군수와 부군수, 공직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불가피합니다. 고발 조치를 하긴 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으면 그 명령이 위반됐을 때. 한편 무안군수는 이 같은 한 장짜리 사과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청둥오리탄 의혹이 파다해지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방역수칙에 반발해 간판에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했습니다. 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700여 개 유흥업소가 어제 저녁부터 간판에 불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유흥업소들은 업종에 따라 다른 방역수칙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항의의 표시로 간판 점등 시위를 하지만 실제 영업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새해 첫날 밤이었죠. 20대 만취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창업을 준비하던 착실한 청년이었는데요. 꽃다운 청춘의 꿈이 만취 운전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하얀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가 순식간에 쓸려나갔고 앞 차량에 타고 있던 27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미용 관련 학원을 다니며 창업을 준비하던 20대 청춘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다 꿈인 거 같아. 꿈도 아니고 이거 현실도 아니고 힘이 들어서.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았던 정 씨는 나만의 가게를 꿈꾸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그토록 소망했던 가게를 열기 위해 계약을 마쳤고 가족들은 정 씨의 새 출발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엄마 나 빨리 가게 하고 싶어. 그냥 꿈에 부풀어 있으니까 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니까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밤중에 날아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한 가정을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더군다나 사고 다음 날은 정 씨가 꿈꾸던 가게 인수를 마무리 짓기로 한 날이었기에 가족들의 슬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게에서 쓰려고 캔들이랑 사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거기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격은 얼마를 받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 간판 이름도 다 정해놨거든요. 소박하고 화목했던 한 가정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은 음주운전. 가해 운전자가 흉골을 다쳐 입원하는 바람에 아직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윤창법이 있다고 해도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비슷하잖아요.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웃고 살 거 아니에요. 잊어가면서. 저희는 계속 이러고 있을 거고. 살인죄잖아요.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저감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광양제철소가 이 약속을 잘 지켰는지 확인해봤더니 행정당국은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MBC가 제보받은 광양제철소 고로브리더에서 연기가 배출되는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진한 색상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고로브리더 연기는 통상적으로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될수록 불투명도가 높은데 환경단체는 오염된 연기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개선됐다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그 정도 수준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1월 초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이행을 전제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받아 수천억 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고로브리더를 개방하기 3시간 전부터 미분탄 투입을 중단하고 풍압을 낮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개방 때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 광양제철소의 고로브리더 개방 일정과 전라남도 환경조사팀의 출장 내역을 입수해 대조해봤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매달 2차례에서 많게는 5차례, 모두 29차례 브리더를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전라남도 환경조사팀이 현장에 나와 저감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건 단 10차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9차례는 현장에도 와보지 않고 광양제철소로부터 보고만 받았던 겁니다. 현장 직원들 역시 전라남도가 관리를 나온다는 건 금시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현장 일하시는 분들, 직접 그 고로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 확인 관계는 못했습니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환경과 직원들을? 아니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세요? 예. 이례적으로 행정처분마저 취소했지만 이처럼 여전히 허술하게 감시되고 있는 탓에 지역민들은 1년 전과 다름없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하더라도 알 길이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에서도 시내 9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남구 효천역과 광산구 흑석사거리 등 시내 9곳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를 마쳤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를 신청한 차량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탄생한 기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직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생산과 생산 품질 분야 신입사원 186명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그동안은 경력사원을 채용했지만 생산직 신입사원을 공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많은 광주 전남 지역 인재들이 지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섬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생활 도구들을 모아 섬 생활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도구도 농사, 어로, 일상 도구 등 1000여 점 이상이 다양하게 모였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년 전인 지난 2003년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촬영된 따비입니다. 예로부터 소가 들어가기 힘든 섬과 해안 지역에서 사람이 직접 삽질하듯 땅을 일구는 데 사용했던 농기구입니다. 좁은 농토에서 경작을 해야 했던 섬 주민들의 생활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사라져가는 섬 지역 생활 도구들을 한데 모아 섬 생활사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지난 2012년부터 흑산도와 홍도, 가거도를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생활도구 1,500여 점을 모았습니다. 따비는 물론이고 탈곡한 곡식에 티끌을 날리는 데 사용했던 산태미, 새우잡이용, 들망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해온 역사와 전통이 거기 다 배어져 있죠.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이것이 없어지면 그의 명칭이나 역사, 배경, 문화, 생업에 관한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신안군은 올해부터 생활사 박물관 건립을 위해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면 2022년부터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에는 박물관이 건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사라지는 섬 생활 도구가 섬 주민들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로 생계가 힘들어진 위기 가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재산 기준으로 1억 8,800만 원 이하의 가정만 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획수 역시 2년 이내에는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긴급지원 종료 이후 3달이 지나면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 최영태 위원장과 위원들이 100만 원, 금호 이동 윤형근 회장과 주민자치회에서 100만 원, 담양군 월산면 동산마을 주민들이 17만 원, 월천마을 주민들이 12만 원, 마산마을 주민들이 11만 원, 용근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담양군 월산면 광명사에서 30만 원, 장성군 북하면 항림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가인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약수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남창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명치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장성군 북하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10만 원, 한평군 한평읍 자풍 1, 2 신풍 금곡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자풍 1, 2 윤문석 이장이 30만 원, 대덕 1위 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한평 1위 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석성 1, 2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한평 호남 농약 원예사에서 100만 원, 능주면 만수 1, 2 주민들이 20만 원, 능주면 남정 1위 주민들이 10만 원, 능주면 배감 1, 2 주민들이 16만 8천 원, 능주면 박원철 씨가 10만 원, 능주면 금창산업에서 20만 원, 능주면 번영회에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겨울은 눈 소식이 잦습니다.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유입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내내 눈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 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도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모레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광주, 전남의 최고 20cm,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가량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 중에는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눈과 함께 큰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6도에 가까운 기온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날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더 추워져서 이번 주 금요일이 이번 추위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여전히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광의 현재 기온 영하 7.5도, 담양에서도 영하 7, 8도에 가까운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0도에서 1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완도에서는 영하 3.4도 보이고 있고요. 장흥에서도 영하 6도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곡성에서는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한 추위와 함께 큰 눈이 예보된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요. 눈길 사고에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